찬바람이 부는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침, 콧물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을 보면 면역력 문제는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식사와 수면을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감기에 잘 걸리는 유형 5가지와 감기약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감기를 예방하는 꿀팁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당연히 감기에 걸린다? 라고 생각하셨죠? 자세히 말하자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덥든 춥든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체력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도 저절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기초대사량의 대부분이 체온 조절로 소모되는데요. 그런데 체력이 약하면 체온 조절을 하는데 본인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능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약한 분들이 환절기에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세균 바이러스가 많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방어기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몸 바깥은 피부가 보호해주고 몸속은 점막이 보호해줍니다. 눈 점막, 코 점막, 기관지 점막, 위 점막, 장 점막, 생식기 점막, 방광 점막 등 모두 점막이 있고 보호 역할을 해주는데요. 점막이 건조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감기는 기관지 점막의 건조함으로 발생하는데요. 점막에는 섬모라는 미세한 털이 있습니다. 물걸레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바닥 청소를 할 때 마른 걸레보다는 물걸레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환절기에는 바람이 불어 점막의 섬모가 바짝 마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점막의 섬모가 깨끗하게 청소해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성인이라면 겨울에 한두 차례 정도 감기에 걸리고 3, 4일 정도면 회복을 합니다. 이보다 더 자주 오래 아프다면 면역력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당뇨,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역력이 더 약한데요. 잠을 충분히 자고 규칙적인 운동, 몸에 좋은 식품들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에서는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의 반응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했는데요. 감기나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증상이 악화되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과체중이 되기 쉬운데요. 과체중은 심장, 뇌 면역계에도 해롭습니다. 신종플루로 가장 심각한 증상을 겪은 사람들은 대개 체질량 지수가 40이 넘는 과도 비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체중은 호르몬 불균형과 염증을 초래하는데요. 염증이 많으면 우리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따르면 당분 100g을 섭취하면 백혈구의 세균 박멸 능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감기약은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감기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감기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몸에서 일주일 이상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감기약을 먹어야 할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더구나 엄밀히 말하면 감기약은 없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이 너무 많고 모든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부드럽게 해서 잘 견디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초기 감기에는 따뜻한 생강차, 모과차, 유자차 등을 마시고 컨디션 관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초기에 감기약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기는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방치하면 후유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일주일 후면 사라지지만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흐트러 놓은 사이에 세균이 들어와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감기 증상이 심해지면 편도선염, 비염,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항생제가 든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야 합니다. 2차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 감기약으로 진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감기약은 남용하지 않는다면 편하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드신다면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기약에는 소량의 카페인을 담고 있습니다. 졸음을 방지하고 약의 흡수를 돕기 위함인데요. 소량의 카페인도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습니다. 덕분에 기침을 완화하고 열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 커피를 마시고 약을 또 드신다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감기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커피 외에도 초콜릿,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으니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은 가급적 물과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자몽, 오렌지 등 과일 주스와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과일 주스를 마실 경우 위 산도에 영향을 줘 약 흡수를 방해하고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약 복용 시 음주는 피해주세요. 질환으로 인해 드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후 감기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합니다.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술, 담배를 멀리해 주세요. 과도한 카페인, 술 등은 체력을 소모하고 점막을 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세요.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린다면 평소 체력을 키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약을 미리 구비해 두세요. 초기 감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감기약을 미리 구입해 둡니다. 또는 생강차 등 감기에 좋은 음식을 미리 구비해둬도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계절 변화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은 체온 조절의 중요한 부위인데요. 외출 시 스카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